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숙입니다. 올해 57살 나이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묘하게 허전해지는 나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작은 설렘, 그리고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무료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저는 혼자 주방에서 커피를 끓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마시던 모닝커피도 이제는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컵으로 마시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집 안은 적막에 잠겨 있고 TV 소리와 제 숨소리만 섞여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활기찬 소리라고는 냉장고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둘째 딸 은정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입니다. 집은 너무 조용해서 가끔 제 숨쉬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느끼는 외로움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쓸쓸함입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는 외로움이에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고 있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언제부터인가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하는 인사말도 형식적이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가끔 무엇인가 말을 걸어보려 해도 대답은 항상 단답형이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척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리모컨을 찾으려고 전등 스위치를 눌렀는데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결국 켜지지 않은 겁니다. 어머,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리며 몇 번 더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거실 전등이 안 켜져요. 좀 봐주실래요? 그런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아, 귀찮아. 알아서 해.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걸 느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작은 부탁조차 들어주기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처럼 살게 된 게 말이에요. 혼자 전등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내가 직접 고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일조차 제겐 큰 고민거리였어요.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전기 관련 일은 더더욱 무서웠거든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전등 교체 방법을 찾아봤지만 복잡한 설명들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기 수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동네 전기 수리업체에 연락했어요. 네, 내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는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상과는 다른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낯선 사람 같았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기술이 온 김현수입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을 때 첫인상부터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되어 보였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약간의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며, 굵은 팔과 단단한 어깨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성다운 매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깊지 않은 주름이 몇 개 보였지만 그것조차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새겨진 듯 보였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나요? 그가 공구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는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거실 전등이 어제부터 깜빡거리다가 아예 안 켜져요. 그가 작업을 시작하자 저는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전선과 전등을 살펴보는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느낌이었고 무심한 듯하지만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공구를 다루는 손길이 능숙했고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이 집 오래되었죠? 배선도 낡았고 자주 문제 생기겠네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그냥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런 오래된 집들은 배선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저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작업 끝나고 한 잔 주시면 좋겠네요. 그의 대답에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는 모습, 전선을 점검하는 손길,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말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었을까요?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다 됐습니다. 전등도 새 걸로 교체했고 배선도 점검했어요. 스위치를 누르자 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환한 무언가가 켜지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차를 우리면서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단순히 낯선 사람과 차를 마신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거실로 차를 가져가자 현수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 위로 드러난 그의 팔뚝이 햇살에 비치는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청양군 출신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그의 사투리가 살짝 묻어나는 말투에서 고향의 냄새가 났거든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투리가 많이 나나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본 듯한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도 같은 고향이에요. 청양초등학교 근처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말하자 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정말요? 저도 그 근처에서 자랐는데요. 혹시 성함이? 정숙이에요. 김정숙.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혹시 김씨네 막내딸 정숙이 우리 집 앞에 살던?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썹, 그 웃는 방식, 그 목소리의 톤, 모든 것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혹시 현수 오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숙이 맞네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현수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였고,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축구도 잘하고,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항상 친절했죠. 어린 저는 현수 오빠를 몰래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 앞을 일부러 천천히 지나다니며 혹시나 마주칠까 기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마당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으면 저는 담 너머로 몰래 지켜보곤 했죠. 가장 생생한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어느 여름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울에 놀러 갔는데 저는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현수 오빠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었죠. 젖은 옷을 입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그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정수가 괜찮아? 다치지 않았지? 그때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럽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 따뜻한 손길과 관심 어린 눈빛에 어린 제 마음은 완전히 그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 오빠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갑작스러운 이사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었는데 그렇게 아무런 마무리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정수기가 맞네요. 많이 변했지만 눈은 그대로네요. 현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7살이 되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 자신이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여자로서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릴 때 생각나네요. 그때 정수기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여전히 조용한 편이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특히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의 관심 어린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집에 사람은 있지만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 함께 살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귀해지는 것 같아요. 현수는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가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살아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우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짠했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저와 혼자 살면서 외로운 그.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상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날 오후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현재의 각자의 고민, 바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살고 있어요. 대화도 거의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사는 거죠. 이런 말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현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도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는 솔직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꿈, 아이들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들,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 갈 때 정말 아쉬웠어요. 특히 정수기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요. 현수가 말했어요. 저도 갑작스러워서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삿짐 차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사실 그때 정수기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어린 여자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의 고백에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수기가 저를 좋아했던 거 알고 있었어요. 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제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로 몰래 보던 것도 알았고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정수기가 귀여웠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너무 어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그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귀여워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개울에서 구해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기억해요. 정수기가 물에 빠질 뻔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그때부터 정수기를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현수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력적인 성인 남성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월이 흘러 외모는 변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풍기는 따뜻함과 진실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현수는 이혼 후의 삶에 대해, 저는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취미 같은 것 있어요? 현수가 물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가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그 정도예요. 제가 대답하니 그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요즘엔 수필을 많이 읽어요.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이 쓴 수필집을 좋아해요. 비슷한 경험과 감정들이 담겨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현수도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역사책을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요.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현수와의 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종류의 대화인지 깨달았어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받는 대화. 남편과는 몇 년째 나누지 못한 그런 대화였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지만 현수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도 그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저녁 드시고 가세요. 혼자 먹기엔 음식이 많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사실 혼자 해먹는 저녁이었지만
그와 함께 먹고 싶었거든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현수는 거실에서 책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책이 정말 많네요. 문학책, 수필집, 시집까지. 정수기는 예전부터 책을 좋아했었나요? 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자주 읽게 되었죠. 제가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거실에 있는 그의 존재가 계속 의식되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혼자 먹던 밥상에 누군가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현수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계속 칭찬해 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지 오래됐네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짠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 남자의 쓸쓸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현수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는 닦아주었죠. 좁은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가끔 손이 스치거나 어깨가 닿을 때마다 묘한 전기가 흘렀어요. 이렇게 함께 설거지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현수가 말했어요. 저도요. 남편과는 각자 알아서 하거든요. 제가 대답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나와 앉았을 때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지만 속으로는 더 오래 있기를 바랐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니까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대답에 안도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대한 생각,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들, 앞으로의 계획들. 대화할수록 현수는 제가 기억하던 어린 시절의 그 오빠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수기는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깊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아이였는데 지금도 그대로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소파 양끝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가운데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인사도 못하고 가셔서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정수기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서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만약 그때 인사를 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정수기가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0년이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던 그때의 마음이었죠. 저는 오빠한테 고마웠다고, 그리고 제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현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 순간 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따뜻하면서도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수기가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40년 전의 어린 소녀와 소년이 아닌 지금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현수의 눈에서 어린 시절의 그 따뜻함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동시에 세월을 겪으며 쌓인 깊이와 성숙함도 느껴졌고요. 제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어린 시절의 설렘과 지금의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정수가,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떨렸어요. 네, 오빠.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나누는 이 호칭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마치 운명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너무 진부하게 들릴까봐 걱정했는데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어느새 서로의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죠. 그때 현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따뜻함, 설렘, 그리움, 안도감이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죠. 시계가 십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앉아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외로움이요. 특히 저녁에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아무도 제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서글프죠. 현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끔 텔레비전 속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소중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현수가 제 손을 조금 더 꽉 쥐며 말했어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고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담긴 접촉이었어요. 어릴 때 정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현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훌륭한 여성으로 자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정수기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었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어린 시절의 제 자신이 새롭게 보였어요. 사실 서울로 이사간 후에도 가끔 정숙이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 궁금했거든요. 현수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결혼할 때도 정수기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첫 번째로 마음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에 제 마음이 크게 뛰었어요.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도 특별한 의미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오빠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가끔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외로울 때마다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신체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말이에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특별한 연결감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정수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런 감정이요? 설렘이요. 57살이 되어서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현수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언제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잠들기 아까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가셔도 되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끝내기 아까워요. 현수가 말했어요. 거실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했어요. 너무 밝으면 왠지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은은한 불빛 아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앉아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수가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현수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도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했어요. 개울에서 놀던 일, 동네 축제 때의 기억, 학교 운동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현수 오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수가. 지금 이 기분이 이상한가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린 시절처럼 설레고 있어요. 현수가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정이요? 어릴 때는 순수했지만 깊이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되었어요.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충동적이었다면 지금의 감정은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았어요. 현수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정수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와 온화함이 더 아름다워요. 현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수가 이상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5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완전한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현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마치 어린 시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오빠.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정수가. 이 순간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겼지만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현수가 소파에 기대어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네요. 제가 그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현수가 제 머리에 입을 맞추거나 저는 그의 가슴에 더 깊이 파묻히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정수가 지금 후회되는 거 없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밤 이대로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이 크게 뛰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네, 함께 있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 그동안 겪은 기쁨과 슬픔, 앞으로의 꿈과 희망까지. 마치 4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 아이들과의 관계, 혼자 사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 아이들이 독립한 후의 허전함, 중년 여성으로서 느끼는 고민들을 털어놓았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공감대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죠. 정수가 오늘 밤이 정말 소중해요. 현수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오빠. 마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깊은 밤을 보냈어요.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새벽 4시쯤 저는 현수의 품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고 잠들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 못 주무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 순간이 아까워서요. 잠들면 꿈에서 깰까봐 무서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인생에 대한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일단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중요한 건 오늘 밤 우리가 느낀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현수가 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이 감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현수가 거실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우리를 덮어주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침이 오네요. 제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벌써 새벽이에요. 현수도 아쉬운 듯 말했어요. 오빠, 오늘 밤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숙이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잠시 그 순간을 간직했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현수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어요. 정수가 이 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오빠. 평생 기억할 거예요. 새벽 6시쯤 현수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아쉬웠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릴게요. 현수가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현수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잡았어요. 정수가, 오늘 밤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오빠.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현수가 문을 나서며 돌아보았어요. 정수가,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수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소파에 앉아서 지난밤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새겼죠. 정말 꿈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하루였어요. 평범한 전등 수리로 시작된 일이 이런 감동적인 재회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눈빛도 예전과 달라 보였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57살의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끓이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현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은 행복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흥얼거리게 되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남편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어요. 현수와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안녕하세요. 현수예요.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집에서 만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너무 공식적인 장소도 어색했거든요.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로 한 거죠. 카페에서 현수를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은 첫 번째와는 또 달랐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이었거든요. 설렘과 함께 편안함도 느껴졌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수가 물었어요. 계속 오빠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이 정말 꿈 같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정숙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현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둘 다 신중한 성격이라 무작정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친구로서 자주 만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현수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때로는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현수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작은 변화나 기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었고, 항상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정수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현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고향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현수와 함께 있으면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고,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직 결혼한 상태였고, 현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도 함께 느껴졌거든요. 현수와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현수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오빠, 우리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직 결혼한 상태잖아요. 이런 관계가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수가,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뿐이죠. 현명하게요? 네, 서로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복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무작정 감정에만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관계가 되었죠. 현수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수필집을 빌려주었죠.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그는 책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특히 나이 든 여성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정수기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현수가 좋아하는 역사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현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열심히 읽었죠. 함께 나눌 공통의 화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현수와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한 거죠. 정말 가도 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현수가 안심시켜 주었어요. 펜션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던 날 아침 같은 기분이었어요. 펜션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정말 예쁜 곳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수기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펜션에서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을 하고 호수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특히 호수 옆에서 함께 보낸 오후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평온함과 행복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수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현수가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현수가 제 손을 잡고 호수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작은 섬 같은 곳 있죠? 우리도 저런 곳 같아요. 주변의 복잡한 세상과는 떨어져서 우리만의 평온한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게 느껴졌어요. 복잡한 현실과는 별개로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펜션에서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함께 만든 저녁을 먹고 와인을 조금 마시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수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현수가 말했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정수기를 사랑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제 마음이 크게 뛰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감동이 더 컸어요. 저도요,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감정을 확인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한 감정이 성숙한 어른의 깊은 사랑으로 발전한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니까요. 현수가 현명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펜션의 침실에서 함께 밤을 보냈어요. 서로를 밤새 껴안고 대화를 나누며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어요. 펜션에서의 아침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현수의 품에서 잠에서 깨어나니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호수 풍경이 보였어요.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잤어요? 현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깊이 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정수가 우리 관계를 공개적으로 만들기 전에 각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남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는 오빠에게도 미안하고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어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로 한 거죠. 펜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남편이 무심하게 답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지금 정말 부부답게 살고 있나요? 남편도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나 봐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문제예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 관계에 대한 불만, 앞으로의 계획까지. 결론적으로 우리 둘 다 이 관계에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는 솔직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답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후 저는 현수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현수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해 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죠?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빠와 상관없이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다만 오빠를 만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답했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감정적인 상처 없이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현수가 말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기대도 돼요. 제가 답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현수가 이사하는 날 도와주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함께 꾸며주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현수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네, 57살의 새 출발이라니 신기해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현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언제든 현수가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현수가 말했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제가 답했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몇 주 후 현수와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먹고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함께 장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지 상의하고 함께 요리하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설거지하면서 내일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정수가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거죠? 어느 날 현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57살에 사귄다는 표현이 어울려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까요. 지금은 현수와 함께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거의 매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요. 때로는 현수가 제 집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현수의 집에 가기도 해요. 아이들도 우리 관계를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 오랜만에 봐요. 은정이가 말했어요. 현수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숙 이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현수의 큰아들이 말했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현수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인의 사랑으로 꽃피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빠, 감사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뭘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현수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숙이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는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함께 살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봐요. 현수가 말해요. 네,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답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신중하고 깊을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젊을 때처럼 급하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의 설렘과 긴장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날 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현수와 함께 보낸 그 특별한 밤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꽃 피우는 순간이었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림이 느껴졌어요. 오래전 잊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손이 가볍게 스치는 순간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나누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잠시 말없이 눈을 마주친 순간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침이 밝아오면서 현수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그날 밤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저는 지난밤의 모든 순간들을 차근차근 되새겼어요. 현수의 따뜻한 손길, 깊은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도 분명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 다시 찾은 생동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진짜였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눈빛도 예전과 달라 보였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런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작은 전등 고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날 전등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만약 남편이 직접 고쳐주었다면, 현수와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57살의 나이에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현수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인생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딸 은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전화 통화에서 은정이가 물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던 은정이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동안 너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제가 설명하자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대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동네 언니들도 정수기가 요즘 정말 예뻐졌다, 젊어졌다고 말해주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도 드러나나 봐요. 현수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렸어요. 그의 친구들과 아이들 모두 우리 관계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모두들 부럽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럽다고요. 현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첫사랑과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들 감동받더라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요. 현수의 말을 들으니 우리 이야기가 정말 특별한 거구나 싶었어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현수와 함께한 첫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을 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 눈길을 걸으며 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제안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57살에 새로운 결혼을 한다는 것,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수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제가 대답하자 현수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눈 내리는 공원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집을 구하고 가구를 고르고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40년 동안 기다린 사랑이에요. 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도 특별했어요. 57살에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현수가 정수기가 가장 아름다워요라고 말해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침이 밝고 현수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의 설렘과 긴장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날 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지금은 현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57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결혼,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설레며 마음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행복한 마음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잊었던 사람과의 재회, 예상치 못한 설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솔직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